예, 오늘 2번을 나갈 텐데, 2번도 역시 그 단어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문맥에 좀 익숙해지는,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문맥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일단 문법을 확실히 외워서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해석을 하라. 두 번째, 단어 많이 외워라. 대신 무조건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지 말고 좀 단어를 길게 외우시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문맥에 친숙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패턴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라는 것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말하는 것들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만 조금만 나오면 뒷얘기가 뭔지 알겠다,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A particularly revealing excerpt illustrating the importance of written document is provided by a remark made by Socrates까지 해볼게요. particular, 이 정도 단어 모르시면 안 되죠. 이 정도 단어 몰라서는 수능 볼 수 없으니까. 앞에서 우리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을 때 그걸 지우는 것들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전혀 모르겠으면. 그러나 particularly 같은 단어들, 혹은 particular 같은 단어들은 이 정도를 모르면 이거 수능 볼 수 없죠, 사실상. 특히, 특별히 이런 뜻이죠. 특별히. reveal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무엇을 밝히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히는 excerpt예요. excerpt라는 단어는 밑에 지금 단어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수능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excerpt라는 단어는 인용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용구라는 단어는 꼭 외우세요. 밑에 이게 지금 써져 있느냐 안 써져 있느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recount라는 단어도 잘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은 안 해도 되지만, 특별히 밝히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밝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는 인용구예요. 이게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이게 한 단위. 어로 시작해서 끝은 항상 뭐죠? 명사. 이걸 가지고 줄줄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생각이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이게 한 단위라는 생각이 일단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를 드러내는 인용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트는 동사가 아니죠.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팅이라는 단어는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식밖에 더 하겠습니까? 동명사가 올 리는 없고. 일러스트레이팅 디 임포턴스, 중요성을 설명한대요. 일러스트레이트 하는 단어는 사파를 그리다, 사파를 넣다라는 뜻인데, 사파를 넣음으로 해서 어떤 걸 설명한다고 해서 현재는 그냥 explain과 거의 대등하게 사용하죠.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설명합니까? 디 임포턴스. 여기서도 하나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도 이게 나왔는데 이거 아니야? 분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럴 때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어느 때 만나면 이게 이렇게 전치사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예요. 전치사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illustrating the importance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아니야? 예. 그런데 이거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좀 외우세요. on, the 관사들이죠. some, any, no, this, that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유격, 뭐뭐의 하는 그 소유격 있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는 항상 수식어가, 이게 부사라 하더라도 수식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very beautiful girl. 제가 이거 문법적으로 아직 이게 그 모든 가정법까지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하려고 아직 설명을 안 해놓은 부분이라 그냥 미리 설명을 할게요. 수식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부사까지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그 어떤 나오면 다 뒤에 뭐 나옵니까? 명사가 오죠, 이렇게. 명사가 올 텐데 얘들은 일종의 신호예요. 얘들이 나오면 끝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렇다, 신호라는 것은 수식말은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얘들을 굳이 품사로 따지자면 형용사에 가깝다는 거죠. 아주 특수한 형용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가 있으면 맨날 뒤에 명사가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들은 한정사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모르셔도 돼요. 항상 수식어, 즉 끝에 있는 명사가 최종적으로 오긴 하지만 그 수식어를 가운데 집어넣고 자기들이 늘 맨 앞에 와요. 이렇게 맨 앞에 오는 걸 한정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신에 얘들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둘 중에 동시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왜 어와 on을 동시에 당연히 사용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와 some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요. 어와 thi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격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my a book이라든지 my book이라든지 나의 책 한 권. 우리말로는 되지만 영어로는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 쪽에서. 그렇듯이 이렇게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문법적으로 위치가 같아요, 얘들은. 우리말하고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some은 몇몇이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어하고 하나라는 의미하고 안 어울릴 테니까
금방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럼 this하고 that은 this하고 that은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러나 어쨌든지 얘들의 문법적인 것이 한정사라는 거. 그 얘들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런데 그걸 수식하는 말은 어디 들어간다? 가운데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알고 계시면 해석할 때 어떤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패턴이 바로 뭐냐면 여기 전치사가 아까 있다고 시작을 했죠. 이렇게 전치사가 있고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동명사인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로서 또 얘 임포턴스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수식하는지를 금방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더 여기 있죠 지금? 여기서는 D네요. D가 여기 있는데 D가 이게 만약에 분사가 되려면 어디 와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뭔지 금방 압니까? 이게 전체가 있다고 치고 무조건 동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ing와 요 한정사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선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식하는 거 어쨌든지 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동명사든 현재 분사든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단지 역할이 얘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자체를 수식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더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더가 어디 있었다면 더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건 진짜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왜? 더가 나타났고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사이겠다는 건 얘는 수식어란 소리죠. 이런 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관사나 이런 한정사들이 안 붙으면 그때는 내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형태적으로도 금방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수식을 하진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겠죠. 중요성을 설명하는 어떤 인형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꼭 외우세요. Under some any notice that 소유격. 얘들의 위치가 같다. 얘들 위엔 무조건 명사가 오는데 수식하려면 가운데 와야 된다. 요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요거 해석하기 굉장히 편해요. 네. 물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 한정사들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워지고 나오는 거지. 이때는 방법 없습니다. 이때는 목적어로서 이렇게 수식하는지 아니면 이런지를 그 내용상으로 봐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명사가 두 개가 올 수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도 없고. 보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입니다. The importance, 중요성이 뭐입니까? 쓰여진 문서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을 설명하는 어떤 인형구가 있는데 그것을 특히 드러내는 그 어떤 인형구는 is provided, 제공된다. 뭐에 의해서? 수동태죠. BPP. 동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수동태는 한 번에 보시라고 했죠. 리마크라는 단어예요. 리마크라는 단어 모르시면 나 아직도 좀 다 수능 단어 멀었구나 생각하세요. 리마크라는 단어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죠. 마크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말이란 뜻이에요, 그냥. 타동사로도 있어요. 무엇을 말하다라고. 마크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표시라는 뜻도 있고, 또 무엇을 기념하다라는 타동사도 있죠. 이게 마크라는 단어. 표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앞에 붙었으니까 당연히 명사인지는 알겠죠. 바이어, 마크예요. 말이에요. 만들어진이겠죠. 누구에 의해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런 뜻이죠. 첫 줄은 항상 방향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가끔 뭔가 좀 이렇게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동사로 취급하고 이걸 또 동사로 취급합니다. 네. 이런 실수들을 왜 하느냐. 이 BPP 자체를 인식을 해서 앞에서는 동사라고 취급했는데 동사가 나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분사하고 과거하고 형태가 거의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make가 또 그렇죠. make, made, made 이런 식으로. 또 보통 과거나 규칙 동사 할 때는 D나 ED나 모양 똑같이 붙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PP라는 생각을 안 하고, 즉 형용사로서의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made가 뒤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워놓고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문장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여기다 또 was,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옛날 사람이니까 was를 집어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예를 들면 accept가 좀 주어져. 한 관용구는 관용구가 아니라 인용구는 해놓고 여기다 제공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없어지고 제공되었다 한 말에 의해서 그래놓고 이거 또 동사를 생각합니다. was by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냥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서 만들어졌다 그냥 이렇게 두 단어로 그냥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어떤 패턴을 갖거든요. 특히 타동사의 PP가 나왔는데 지금처럼 이제 타동사의 PP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아니고 accept가 실제는 주어겠죠. 주어가 accept가 있는데 제공됐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차동사의 PP가 갑자기 나오거든 뒤에 전치사 나오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뭐 by 나오면 이거 뭐 할 말 다 끝난 것이고 그 외에 전치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즉 어떤 패턴이 맞냐면 이렇게 이게 주어예요. 명사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PP인지 과거인지 알 수 없는 형태가 오는데 이게 타동사에서 왔다는 거죠. 타동사에서 왔다는 거. 근데 여기에 뭐가 오냐면 전치사가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동사는 어디 있으면 되게 뒤쪽에 있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수식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석하고 이게 또 해석해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 타동사의 PP 다음에 전치사가 오거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라? 아 이거 뭐일 가능성이 높다?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00%라는 거 아니에요. 패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타동사의 과거 쓰고 뒤에 전치사 쓸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이나 문장을 쓰는 습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지워놓고 그런 말의 해석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지를 지워버리면 특별히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는 밝히는 어떤 인용구는 제공된이에요. 누구에서? 한 말에 의해서 제공된 이 인용구는 만들어졌다 소크라테스에.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 명사 뒤에 뭐가 오면 PP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타동사가 와 있는데 과거인지 알 수가 없는데 뒤에 전치사가 혹시나 있거든. 뭘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예, 이게 혹시 PP라서 즉 과거 분사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어떤 실수를 했었던 학생들은 무슨 실수를 가장 크게 했습니까? 동사를 2개를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예, 동사를 2개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접속사가 없는 이상은 뭐가 생략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되는 거죠.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드러내는 어떤 인용구예요. 뭐를 설명합니까? 쓰여진 문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어떤 인용구래요. 인용구는 제공되었대요. 누구에 의해서? 한 말에 의해서. 그 말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지가 없고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was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장이 된다는 거. 네. 일단 하나. 이거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앞에 명사 나왔을 때 딱 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삽입구도 이렇게 좀 끼어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다음 실제로 이게 동사였죠.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일단 보시죠. 그다음 Socrates는 소크라테스입니다. Socrates was an important philosopher in ancient Greece. 예, 이거 읽으실 때 좀 느낌 오세요? 소크라테스 누군지 다 알잖아요. 중요한 철학자였고 고대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 빨리 나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다음에 who 관계대명사겠죠? 계속성법에 was not at all interested. be interested in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 나왔다고 interested. 사실은 제가 동사를 길게 외우라고 했던 게 저게 어디서 왔습니까? interest. A in B라는 거에서 왔죠. 그러니까 A를 B에 흥미 갖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재미를 갖게 하다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B가 어떤 흥미거리 같은 것들이 오는 거죠. 이거의 수동 형태를 같이 외우시라는 거예요. be interested in이죠. 그러면 A가 주어가 됐어요. 이번에 A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A에게 B의 흥미를 갖게 했으면 A가 주어가 됐어요.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흥미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A, B는 항상 비교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어디에 흥미를 갖다 정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갖게 되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흥미를 갖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할 텐데 또 하나 인터레스트 그 A 자리에 예를 들면 원셀프예요. 원셀프라는 게 죄기대명사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할 땐 죄기대명사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이것도 역시 죄기대명사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어디에 흥미 갖게 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내 자신을 내가 어디에 흥미를 갖게 했다는 것을 약간 의역하면 어디에 흥미를 갖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동 형태와 이 뜻은 거의 같습니다. 단 위에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약간 흥미를 갖게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사실은 가져요. 얘는 그냥 능동의 의미죠. 자기가 자신한테 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뜻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이 자리에 보통 이렇게 타동사와 모 관계 전치사가 호응 관계를 이루는 어떤 수거가 있는데 그 수거에서 여기다 원셀프를 집어넣으면 거의 수동태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최소한 몇 개는 이 2개는 반드시 뭐 하시라? 예, 하나의 문장으로 인터레스트 A인 B가 나왔을 때도 B 인터레스트 인이 나왔을 때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 되게 뭐 B 인터레스티드 인은 중학교 때부터 나온 수거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 인터레스트 A인 B도 많이 쓰니까 어쨌든 단어들에 그렇게 좀 익숙해지시라. 나대로 애도로는 그 부정문에 들어가면 전혀라는 뜻이죠. 이거 예, 만약에 문장이 안 됐으면 그냥 제곱시키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인이니까 당연히 ing 오겠죠. 그러니까 멀게 보시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유지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를? 쓰여진 기록. 이게 또 이게 어떤 그 글쓰기의 어떤 건데,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쓰여진 문서라고 했는데 이번엔 쓰여진 기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꿉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전적인 의미가 다른데, 쓰여진 문서와 쓰여진 기록은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문맥상에서 뭐를 갖습니까? 예, 유사성을 갖는 거죠. 즉, 문맥상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에요. 밑에 보시면 이 쓰여진 문서, 쓰여진 기록이라는 말을 또 여러 가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진 문장, 그러니까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단어들이 같은 맥락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쓰여진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 말이라는 게 항상 바뀌는구나. 지금은 그래도 written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전혀 달라요. 사전 찾아보면 다른 의미인데 문맥상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볼 때 조심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레코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다 그냥 쓰여진 것, 이 쓰여진 문서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까? 쓰여진 문서, 그의 생각에 대한 쓰여진 생각의 쓰여진 문서에 대해서 유지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쓰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Inner dialogue with a young student.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표시는 아셔야죠. 설명 같은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대문자로 쓴 거 보니까 일단 고유명사겠죠. Phaedrus, Socrates recounted how the god thought of Egypt after the king of Egypt, all types of inventions, including 읽으시면서 느껴지세요? 다이스 보는 순간 이거 인벤션에 대한 열거를 하고 있구나. 그럼 대강 눈으로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되셨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발명품들에 얘기했구나 정도로 하시는 거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너 다이얼로그 대화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거를 외울 때 꼭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이건 중요한 수거에 외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드시 또 외워야겠지만, 본인이 하시다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을까요? 누구누구와의 대화에서, 혹은 우리말로 하면 약간 누구누구와의 대화로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너 다이얼로그 위드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수거로 외우세요. 길게 수거로 외우세요. 그냥 본인이 이거는 그냥 현실 생활에서 많이 쓰겠는데, 내가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많이 쓰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그대로 외우세요. 그게 바로 수거입니다. 수거라는 게 별거 있나요? 많이 쓰니까 수거죠. 이너 다이얼로그 위드, 누구누구와의 대화에서, 누구와의 대화로 이런 뜻이에요. 누구와의 대화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 뭡니까? 다음에 저런 비슷한, 이게 다이얼로그 똑같은 더 컨버세이션이라고 아시죠? 이게 똑같이 이너 컨버세이션 위드에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외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응용이 될 수가 있죠. 누구 해서 이거 이너 대화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이해, 즉 문법은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영어를 진짜 잘 하시려면 이런 어떤 그런 패턴들이 나와서,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잖아요 사실은. 수거라는 것도 일종의 패턴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한 번에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해를 하려고 문법을 배우는 거지, 문법으로 영어를 정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가 안 나오고요. 분석하다 끝납니다. 그게 영어가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정확히 왜 위드가 왔는지, 위드는 뭐뭐와 함께 하는 대화니까요. 이렇게는 이해를 하시되, 이렇게 해서 괜찮으면 복습하시되, 이너 다이얼로그 위드, 누구누구와의 대화에서 누구누구와의 대화로 이런 뜻이죠.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young student. 이게 학생 이름입니다. 파디르스인가 소크라테스 제자 이름이에요. 전혀 상관없죠. 지워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리카운트라는 단어는 꼭 외우세요. 이게 이야기하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무엇을 자세히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리카운트는 꼭 외우세요. 카운트 세다와 전혀 관련 없는 단어예요. 리카운트를 물론 다시 세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뜻을 갖는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리카운티드,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또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죠. 타동사 뒤에 WH, 이거 아주 전형적인 패턴. WH 의문사 나왔어. 이거 안 봐도 뭡니까? 간접 의문이죠. 안 봐도 간접 의문이죠. 간접 의문이라는 거 애초에 할 때 의문문이 문장의 통째로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시라고 했어요? SOC 자리에 WH 시작하면 다 간접 의문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패턴이에요. 타동사 뒤에 WH 등장하면 이게 익숙해지시면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자꾸 눈여겨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있다 보면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what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어는 예를 들면 뭐가 나올까요? 타동사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무슨 어떤 타동사가 나왔는데 WH가 나왔어요. 그럼 안 봐도 저건 간접의미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이 없이는 사실은 인간들이 다른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친구가 예를 들어 뭐라고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벌써 저희는 무슨 말을 할지 알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크라테스는 자세히 말했습니다. WH 나왔네요. 그럼 간접 의문이에요.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what, which, who는 안에서 품사를 갖기 때문에 그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랬지만 how나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해석하셔도 상관없으시죠. 어떻게 신이에요. God source라는 거 알 필요 없어요. 대문자로 써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대문자로 써지는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사람 이름이나 인명, 지명, 뭐 건물명 같은 것들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속초에 안암빌딩이 있는데 그 안암빌딩이 전국에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안암빌딩은 속초에 있는 이라고 한정되는 어떤 고유한 것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대문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고유명사입니다. 아까 했던 피드러스 같은 것들이죠. 피드러스 같은 것들. 그 다음 어떻게 이집트의 신이, 예, 소스라는 신인가 봐요. 이거 보통 이렇게 독격으로 많이 쓰잖아요. 소스의 신이 앞월드, 앞에 몇 형식 동사입니까? 기본적으로 4형식까지 제공할 수 있는 동사죠. 보세요. 명사, all types of, a type of, a sort of,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a kind of의 변형 형태죠. 여러 종류의란 뜻입니다. 타입 뒤에 명사 오고, 타입 몇 형식이에요? 이게 I 오고, D 오죠. 예, 이렇게 형식은 구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이거 막 오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이군요. 이집트의 신은 제공했다. 왜 제공했습니까? 어떻게군요. 어떻게 제공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how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공했는지 이집트의 왕이죠. 왕에게 모든 종류의 발명품들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마도 있죠. include. includeing은 그 자체가 전치사예요. 예전에는 분사구문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완전히 전치사화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including하고 이렇게 뒤에 붙어 있으면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라는 전치사를 보시면 됩니다. dice. 그러니까 읽기엔 읽으시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가라는 거죠. 왜? invention. invention은 발명이지만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 invention 자체는 셀 수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s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건 셀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명사화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명사라고 영원히 를 못 붙이거나 복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s, 이렇게 붙어있는 뭐냐면 이건 발명품이라는 뜻을 갖겠죠. 당연히 발명이니까. 모든 종류의 발명품들을 제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포함해서 다이스, 예, 주사위입니다. 체커스에 나왔죠. 서양장기. 넘버스 숫자들이고요. 지아마트리. 예, 다른 건 몰라도 수능하시려면 무조건 학문 이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지아마트리는 기하학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스트로노미는 천문학이라는 뜻이고요. 네, 학문 이름은 꼭 외우세요. 라이팅, 뭐 글쓰기 정도 되겠죠. 위에서 이 딱 보는 순간 느껴지세요? 이게 리튼 아까 했던 이거로 하는 거? 예,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write라는 동사를 동시에 사용했지만 아무튼 이거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쓰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짚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수능 같은 이런 빠른 시간 내에 시험을 봐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합니다. 위에서 계속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첫째 줄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뭐 어떻게 했대요.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뭘 했대요 라고 얘기를 했고, 소크라테스는 뭐를 중요시하지 않았대요. 그 레코드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제공했는지를 설명을 했대요. 뭐 이 정도까지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 The God, the King discussed the merits and drawbacks of the various gifts and were in general agreement until they reached The gift of writing. 예, 또 나오잖아, writing. 예,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죠. 예. 심지어 똑같은 말을 두 개 썼죠. 신과 왕이에요. 토론했대요. 이 디스커스라는 단어는 약간 조심하실 거예요. 이거는 책을 읽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디스커스는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 이렇게, 토의하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뒤에 about이 올 것 같은데 이거 그 자체가 타동사라서 뒤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 그 about이라는 전체를 품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것들이 타동사죠. 전치사의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 그 신과 그 왕은 토론했대요. 뭐에 대해서? 메릿, 장점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드로백, 예, 드로백도 잘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단점이란 뜻이에요. 이 정도 모르면 이거 수능 못 봅니다. 장점을 토론했다. 뭐의 단점입니까?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예, 베리어스라는 단어도 그냥 기프트, 선물이래요. 그 선물들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나왔던 이 선물들이겠죠. 이 인벤션들. 그 다음, 여기까지 그렇게 토론했다 정도죠. 그 다음에 and가 나왔어요. 항상 and or 번 나오면 뭐라 하시라? 연결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신과 왕은 being agreement, general agreement예요.
이게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 물론 be in agreement가 앞에서 우리가 순간 영어 할 때 계속 나왔던 단어예요. 그런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죠. 존재했다. 두 명은 존재했다. 뭐 안에? 일단 제너럴 뺄게요. 동의 안에 존재했다. 혹은 일치 안에 존재했다. 이건 빨리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be in agreement가 수거 느낌이구나. 동의 안에 존재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의하다라는 뜻이죠. 혹은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 in agree. 예, 사실은 뒤에 어디까지 오냐면 agree with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면 누구예요? 누구누구와 동의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on이나 to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에 어디에 동의하다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좀 느껴지시는 거 있나요? agree라는 동사가 이게 타동사 같죠? 느낌이 무엇을 동의하다 이렇게 식으로. 근데 얘가 재밌는 게 어떤 관점이나 어떤 안건, 제안 같은 경우에 어디에 동의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뒤에 on이나 to가 와야 돼요. 뒤에 사람이 올 때는, 이 뒤에 사람이 올 때는 누구와 동의하다 할 때는 또 이렇게 와요. with가 와요. 또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혹은 뭐뭐 하기를 동의하다 할 때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고요. 그런데 또 대절이라고 이 명사절이거든요. 이럴 땐 또 타동사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자동사처럼 행동하다가 대절이 올 땐 또 타동사, 대디아에 동의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면 be in agreement with 하면 당연히 아까 여기서 사람 왔으니까 그대로 오겠죠. 누구와 동의하다. 어디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다. 그러니까 be in agreement도 저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시고 혹시나 계시다면 두 개를 다 알고 계시다면 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즉 동사에서 사용하는 전치사들 이 두 개만 전치사들을 어디서 똑같이 사용한다는 겁니까? 명사에다가 그대로 사용해요. 예, 왜냐면 어원이 같으니까. 되셨죠? 네,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단어 외우기도 좀 굉장히 편하게 되죠. 여기는 with나 on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들은 뭐에 있었다? 일반적인 동의 안에 있었다. 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일반적으로 동의했다. 이런 소리죠. 일반적으로 동의했대요.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도달할 때까지. 리치도 을을이 붙지 않는 타동사죠. 어디에가 붙는 그 선물이에요. 이게 오브는 동격입니다. 라이팅은 여기서 동명사예요. 그냥 명사. 어떤 쓰기라는 선물이죠. 쓰기의 선물에도 상관없어요. 쓰기의 선물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반적인 동의 안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동의했다. 이 말뜻을 아시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영어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실 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시험장에서 탁 이런 영어식 표현들은 바로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동의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가 등장했을 때 라이팅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네. 사실은 내용을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영어식 표현이었어. 나는 해석은 제대로 했는데 영어식 표현이라는 것은 해석은 제대로 했는데 너무나 직역스럽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좀 약간 어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어도 내가 해석이 틀린 게 아니고 직역이다. 직역을 해서 이게 영어식 표현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 감은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해 실력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신과 이 왕은 일반적으로는 동의했는데 뭐 할 때까지? 여기까지는 동의했다. 무슨 소리야? 저거는 동의하지 못했다는 소리죠. 예. whereas 반면에 whereas 지난번에 했었죠. while 하면서 while A 하는 반면에 B 하다. 예. 혹시라도 while이나 whereas 안에 특별한 뜻을 잘 모르겠거든. 중요한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쪽에 있는 거죠. A 하는 반면에 B 하다. 그는 정직한 반면에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친절하지 않다의 핵심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whereas 이게 조심하십시오. 반면에라고 했으면 이게 접속사입니다. 시는 스트레스, 예, 이 정도 단어 아셔야죠. 강조하다는 뜻이죠. 예, 시는 강조했습니다. 어드밴티지, 이점이에요. 특히 또 이것도 하나의 패턴인데 이렇게 명사들 뒤에 of ing 나오는 경우 있어요. 사실은 of의 뜻을 먼저 보고 갈까요? of라는 전치사의 뜻은 의가 가장 가깝죠. 이게 어떤 소유격의 느낌이고 뭐뭇에 대한, 뭐뭇에 관한 혹은 또 뭐 있습니까? 뭐뭐 중에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몇 개 할 때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격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지금 여기 동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려면 필요한데 대개 시험에서는 그냥 의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편하죠. 사실은 예, 말도 계속 통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이렇게 명사 다음에 of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ing 즉 명사가 오는 게 전치사니까 명사가 되는데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대개 어떻게 해석하시면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거의 들어맞습니다. 거의 일종의 패턴이에요. 거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0% 맞는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이게 패턴이기 때문에 그 시는 강조했다 이점을 being 나왔잖아요. ing 나왔죠. 그러니까 being able to remember까지 봐야 되겠죠.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했다.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했던 반면에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일종의 패턴으로 기억을 하시면
예, 해석할 때 좀 스무스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일종의 패턴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신이 강조했던 반면에 장점을 뭐 하는 장점입니까? 예,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래요. 뭐를?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강조했던 반면에 신은 정보를 강조했던 반면에 이제 왕은 이게 중요하죠. 반대했어요. object라는 단어예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반대할 때 여기까지 외우세요. 어디에 반대하다 할 땐 이게 전치사예요. 반대하다.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것들 예를 들면 object to는 전치사니까 어디에 예, 그러니까 a니까 이게 명사 오는 느낌 드세요? 반대하다. 근데 아까 agree 같은 거 있었죠. agree to는 to 부정사가 오잖아요. 이렇게. agree로 그제 해석하는데 agree 전치사 올 때 to, 예, 이거 외우실 때 그래서 저는 외울 때 agree to까지 외우는 것은 전치사. to 부정사까지 외우는 것은 부정사. 그리고 해석할 때도 이거는 동작이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하고 동작이 들어가요.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어디에 동의하다. 예, 외울 때도 완전히 나눠서 외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거를 외울 때는 agree to 부정사 이렇게 부정사 오는 건 to 부정사. 왜냐하면 to하고 to가 헷갈리거든요. to 부정사. 그리고 말을 할 때 여기는 to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명사 이렇게 안 넣습니다. 예. agree to 부정사, agree to까지만 하는 거고 외울 때도 agree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데 항상 동작을 넣어서 외우거든요. agree to 부정사, 그 다음에 agree to 어디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object도 어디에 반대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agree object to 부정사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 이제 글쓰기나 말할 때 좀 헷갈려요. 되셨죠? 그런데 이거 완전히 같은 단어가 oppose랑 얘는 그 to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안에. 그래서 타동사로 어디에 반대하다. 예, 똑같은 뜻입니다. The King은 반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보의 중요성 이점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신은 그런데 반대했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왜 반대했는지 이유가 나오든지 혹은 뭐 어디에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분명히 제가 이거 건너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건너뛰어라라고 분명히 안 했죠. 건너뛸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중간 미하로 넘어왔고 답하고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읽어야 될까요? 건너뛰어야 될까요? 이거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고 하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 건너뛸 것과 건너뛰지 말 것을 구별하라고 하지 무조건 건너뛰어라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시는 반대했답니다. 그럼 이거를 건너뛰면 과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모를 거라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반대했답니다. 예,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If man run this. 이때 man은 사람이죠. 그냥 예,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일반 사람을 하죠. 사람이 이것을 배운다면 이것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중보의 이점을 배운다면 그것은 will plant, 심을 거다 이 말이죠. implan트라는 단어 우리 implant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심을 것입니다. 뭐를? forgetfulness. 이것도 가만히 뜯어보세요. 혹시 모르겠으면 forget이라는 단어에다가 FE를 붙이면 무조건 형용사가 되죠. 거기다 NES 붙이면 무조건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있다에 있는 애 됐고 NES를 보니까 뭡니까? 이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이즘 망각 한자로 쓰면 망각을 심을 거다. 어디 안에? 그들의 soul 정신 안에 망각을 심을 거다. 이때 그들이라는 건 당연히 main일 거고요.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배운다면 그것은 이것이 그것이죠. 예.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뭐 it 같은 거 되게 설명 자세하게 했잖아요. 이게 뭐를 받고 어쩌고 학교 시험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 시험장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예,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배운다면 그것은 심을 거다. 이것도 사실은 임플란트 A, in B까지 외우시면 좋아요. 임플란트 A, in B. A를 B에 심다 이런 뜻이에요. 망각을 심을 겁니다. 그들의 정신 안에. 여기까지 와서 어떤 느낌 오셨나요? 사실 저는 약간 여기서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기록에 대한 얘기가 왔었고 이때 사실은 이게 이제 느낌이 오셔야 돼요. Remember information. 이거를 정보하는 것의 이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기록이었었던 거죠. 라이팅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읽다가 이게 기록이라는 게 이때 떠올랐어요. 이게 뭔 말이지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쓴다? 예, 다른 말로 바꿔서 쓴다. 그렇지 않고 정보를 기억하다 그 자체를 자꾸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 문맥 파악이 안 돼요. 저도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이 신이 뭐라고 강조했다? 예, 이런 장점을 강조했다. 정보를 기억하는 장점. 예, 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이 아까 라이팅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왕이 반대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배운다면 이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예, 이것이 그것일 겁니다. 망각을 심을 거다. 이거 딱 보고 기록을 안 하면 이렇게 망각을 심을 거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 안에 망각을 심을 거다라고 했어요. 정신 안에 망각을 심을 거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즌2 부정사가 오든 ing가 오든 상관없는 동사입니다. 기억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만둘 거였다.
라는 동사 꼭 외우세요. 예, 뭐뭐 하는 것을 그만다. 스탑하고 같은 의미죠. 사람들은 메모리를 행사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억하다 이렇게 안 하고 메모리가 기억이죠. 기억을 행사하다 이런 말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기억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만둘 겁니다. 예, 엑서사이즈도 운동하다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운동하다 우리 수능등에서 썼습니까? 거의 안 쓰죠. 엑서사이즈는 보통 행사하다, 어떤 힘을 행사하다, 발휘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행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기억을 행사한다. 그래서 여기서 눈치를 깐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기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rely on 많이 했었죠. rely on, depend on. 예, 나중에 정리하죠. 단어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패턴을 좀 익숙해지고. 데디치 또 이런 것들이에요. 문법을 배울 때 데디치를 what이라는 걸 한 번에 눈치챈 분들 계세요? 예, 이거 한 번에 문법 설명할 때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해서 것으로 해석되는 I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 뭐라 그러죠? 데디치, the thing, which. 예, 이거 자꾸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해서 또 관계되면서 따지고 수식하고 그게 아니라 데디치 보는 순간 what이구나라는 걸 한 방에 아시면 해석하기 훨씬 더 용이하죠. 그들은 의존했습니다. What is written이에요. 그러니까 예, 쓰여진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딱 읽으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Remember, information이라는 게 결국은 쓰기였다라는 것을. 네.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뒤에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안 읽었어요.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했는데 왕은 왜 반대했냐? 쓰는 거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억을 안 하고 쓰기에 그냥 의존할 것이다. 뭐 대표적인 예가 그렇죠. 여러분 세대의 친구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예를 들면 친구 주위에 한 5명 정도의 핸드폰 번호를 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없죠. 왜냐? 핸드폰에다가 그냥 저장을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왕의 말이 어떤 뭐라 그럴까 있어요. 어떤 정당성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핸드폰이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됐던 시절, 예, 보급이 많이 되긴 했죠. 그때 PCS인가 뭐가 나와서 보급이 많이 좀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중고등학생들이 쓰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어린아이들까지 핸드폰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수첩에다 적어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PCS 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한 20명? 지금 친한 친구들 집 전화번호나 이런 번호들은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지금 우리 핸드폰 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기억에 대해서, 기억력을 그냥 뺏어버린 거죠. 핸드폰이. 아무튼. 뒤에는 원래는 해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냥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해석 안 했어요. 문제 풀 때.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해석 안 했어요. 아무튼 이 왕은 뭘 강조했습니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소크라테스와 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From the remembrance no longer 여기 맞나요? 아니죠. From the remainder of the dialogue it is clear that 이렇게 나왔어요. 야, remainder 모르겠는데 다이얼로그의 리메인더로부터 모르겠는데 뭐 추측을 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없다면 뭐로부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이 대화로부터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냥 그래서 모르시면 여기 건너뛰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 여기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사구잖아요. 전치사구. 이디스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편해. 이디스 형용사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대절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거의 안 봐도 가죠. 진조다. 물론 패턴이에요.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시 앞에서 뭔가를 받고 뭐 어떻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특히 투부정사일 때.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주어에 그냥 쓰여버렸으니까 이디스 형용사 투부정사 대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것은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가조 진조도 가조 명백하다. 이거 깨끗한이라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명백하다. 대디하는 이 말이죠. wholehearted 이것도 가만히 뜯어보면 무슨 단어인지 아는데 이거 부사잖아요. 사실은 이거 생각하셔도 돼요. 뜯어보면 whole이라는 전체 표현과 hearted라는 마음이라는 표현에 ly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진심이라는 뜻이죠. wholehearted. wholehearted는 진심으로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띄워버리고 소크라테스는 agreed. 여기 나오네요. 그 왕에 동의했답니다. 이집트의 왕에.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agreed가 1번, 이게 2번이죠. 이제 느껴지세요? that.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죠. think that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뭡니까? 이게 대절, 동명사 대절이잖아요. 특히 타동사 뒤에 believe that. 이런 패턴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냥 think that, 데디아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은 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지금 누구 입장이 같습니까? 왕의 입장이 같았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진심으로 왕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거나 왕이 생각한 거나 같은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록하면 안 돼. 암기해야지. 이런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몇 번입니까?
이 답 나올 때 여기 기억 이렇게 나오시면,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은유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그 기록 혹은 기록. 잠깐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록이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기록이 만들었다 학생 모형식이죠. 게으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discourage. 우리가 encourage처럼 용기를 북돋다 자극하다 할 때는 항상 뭐 씁니까? a to를 쓰죠. 이렇게. spur a to, 뭐 inspire a to. 그런데 낙담시키다, 못하게 하다 할 때는 from을 씁니다. 이게 discourage a from ing 이렇게. 이거 마치 prohibit a from ing하고 비슷하죠.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낙담시킨다 그들을 학생들이죠. 뭐 하는 것을 적절히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낙담시킨다. 여기까지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학생 게으르게 만든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기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기록과 관련된다. 찾아야죠. 게임의 발명, 부의 풍부성, 책의 활용은 이게 기록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속이려고 또 보세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오럴 스토리텔링은 오럴이라는 게 EV라는 뜻에서 구전,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전의 사용이래요. 구전의 사용. 그럴 듯하죠. 그러나 여기 답이 뭐가 들어가야 되죠? 기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록은 아니죠, 이게. 이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가깝죠. emphasis. emphasize가 on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on을 사용합니다. 몸새 관한. 무조건 형용사적인 부분이죠. practical matters, 실용적인 문제들에 관한 강조. 이거 아니죠. 기록을 찾으셔야 돼요. 기록. 그 말을 또 바꾸죠. 이렇게 책이라는 걸로. 되셨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패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맥에 익숙해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문맥에 익숙해지라는 것을 앞에서는 첫 번째, 문법이 있어야 된다. 즉, 정확한 문법을 사용해라. 해석을 정확하게 된다. 엉터리 해석하지 말아라. 아까 했었던 얘기 뭡니까? 여기 막 동사 2개씩 막 해석하는 이런 것들. 이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단어 외우라.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interest A in B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 수고니까. interest A in B, be interested in.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interest. 그러니까 타동사의 전치사 이렇게 호응 관계에 있는 것들에 원셀프를 집어넣으면 대개 수동태하고 같은 뜻이 돼요. 자동사의 의미가 돼버리죠. 그렇게 단어도 좀 그렇게 길게 외우시라. 하나 더 추가점 이제 뭡니까? 어떤 패턴이 숨어 있으면 그 패턴에 좀 익숙해져라. 그 패턴들에 좀 익숙해져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잖아요. 가조신조. 이디스 형용사 대절. 이디스 형용사 투부정사. 100%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패턴은 말 그대로 어떤 패턴을 그리는 거예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패턴을 잘못 잡을 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패턴을 잡으면 해석 속도가 빨라집니다. 문맥에 익숙해져서.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좀 약간 내용이 부적절하지만 이게 이지가 없을 때 이거 동사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뒤에 타동사의 PP나 과거형 형태처럼 보이는 것이 뒤에 전치사가 나오거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라. 이렇게 돼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 해석은. 그래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라는 거. 네, 오늘까지 문맥에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봤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내용에 읽었을 때 내가 이건 읽어야겠는데 안 읽어야 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다. 어딜 때 이런 부연 설명할 때. 되셨죠? 오늘도 뭐 단어 정리 이런 해석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를 푼 어떤 요령들에 좀 가깝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3번을 나갈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튼 그건 좀 생각을 해본다고 했었죠.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원래 애초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올해 조금 못해요. 매전 좀 성적들이 좀 이렇게 괜찮았었는데 올해 좀 못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고등학생이나 재수생이 계셔서 이 수업을 듣는데 제가 혹시 중간에 뭘 빠뜨리더라도 그걸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철저하게 진도를 어디다 맞추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진도에 맞춰요. 맞추고 두 번째 이게 다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진도에 맞추다 보니까 100%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잘하면 이거 끝나고 수능 완성까지 완전히 하고 이제 EBS 나오는 모의고사도 풀고 해서 이제 보통 시험을 보는데 제가 올해는 왠지 이거 다 못 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일단 푸시라는 거. 세 번째 이런 어떤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시고 문맥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예습을 좀 철저히 하세요. 복습도 철저히 하시고 하지만 예습도 좀 이제부터는 좀 철저히 하시라는 거. 즉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학교 내시는 용이고 요거를 지나서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다음 문제 같은 거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라는 거죠. 오늘 마치겠습니다.